부일 여성대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경우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사랑받는 아내라는 주제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부일 여성대학에서 강의를 가끔 한 번씩 하긴 했는데 지금 요 근래에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동아대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가끔 왔고, 제가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기 이제 대부분 연령층이 40대 후반부터 약 한 70대 이렇게 이제 중년층을 넘어선 여성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그게 맞는 이제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 여러분들 불꽃 잘 보셨어요? 이게 이제 요번이 이제 12회째죠. 부산이 이 세계적인 이제 불꽃 대회라서 대개 1시간 정도 아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있냐 하면은 센텀에 가시면은 신세계 백화점 다 잘 아시죠? 백스코도 있고 거기서 11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이런 이제 센텀 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이 메디칼이라 해서 여기 2층에 가면은 스마일 정경우 비뇨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성기능 쪽이 제 전문입니다. 제가 동아대 병원에서 한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쭉 그쪽 부분하고 특히 여성에서는 이제 요실금류, 남성에서는 전립선 질환하고 성기능 쪽, 여성은 여성 요실금이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한 2년 동안 또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도 되게 이제 성기능 쪽 전문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도 받고 뭐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요즘은 이제 비뇨기과를 잘 오는 거예요. 여성 비뇨기과 가기가 부끄러운 곳인가?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죠. 자, 비뇨기과 부끄럽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주된 이유가 뭐죠? 예? 비뇨기과는 성병을 주로 보니까 부끄러워서 가지 못한다. 또 비뇨기과는 가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려니까 뭔가 쑥스럽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개 전부 다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치료를 받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비뇨기과 오죠. 저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 봐서 이제 치료받고 나서는 빨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비뇨기과는 뭘 하는 곳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비뇨기과에서 보는 부분들이 신장 알죠? 콩팥. 양쪽에 신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호르몬 분비를 주로 담당하는 이 부신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신장에서는 소변이 만들어지죠. 소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소변이 이렇게 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요관이라는 관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요 방광이라는 데서 이제 소변이 고여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요 위에를 상부요로, 요 중간 내려오는 길을 중부요로, 요 밑에 부분을 하부요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부와 중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부요로만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있는데, 대개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아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주 질환이 뭐냐면 신장에 생기는 질환은 싹 다 다룹니다. 신장암, 신장결석, 신장염증 모든 그 비뇨기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장내과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신장내과에는 신장 안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질환들은 신장내과에서 하고, 신장에 생기는 수술은 전부 다 비뇨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에서 내려오면 소변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길 쪽에 여러분들 결석 혹시 알아본 분 계세요? 결석 알아보셨죠? 결석이 걸리면 통증이 심하죠. 결석 있을 때 아픈 통증을 산통이라고 해요. 산통.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애 낳을 때 많이 아팠죠. 고생하시고. 그래서
산통이라는 것은 애를 낳을 때만큼 아픈 통증이 결석이 있어서 통증이 오면 그만큼 아파요. 그래서 그냥 통증이라 안 하고 산통이라 해요. 결석에 의해서 오는 걸. 그거는 이제 여기서 결석이 만들어져서 신장에서 내려오다가 걸리면은 통증이 심한 수도 있고 또 신장 내에서 결석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있을 때 또 통증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는 의외로 신장 자체에서 생기는 암도 있지만은 소변 내려오는 길목에 생기는 암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뇨 피가 나면은 반드시 비뇨기과 와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내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피가 만약에 소변에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비뇨기과를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기에 원인이 뭔지 제일 잘 올 수 있는 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신장 또는 이 요관, 방광에 생기는 암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결석 또 염증 이런 게 있거든. 이 세 가지는 다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방광 여기부터 밑에를 이제 하부요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주로 이제 다룰 게 하부요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성은 이렇게 방광이 있고 전립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남자지만은 남자 제일 문제되는 게 나이 들면 요즘 전립선 암도 증가가 되고 또 남편분들 소변을 못 넣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비뇨기과에 남편 따라서 가본 분들 좀 계시죠? 저도 보면은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되게 이제 부부가 같이 많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이제 남편분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돼서 오는 분이 많으니까 요즘은 또 남성들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무조건 남성들은 전립선을 검사를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을 검사해야 된다. 자궁 경부암은 여성 문제고 전립선암은 남성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전립선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요도 소변이 나오게 되고요. 또 남성들은 이렇게 이제 이 고환이라고 해서 이제 정자를 만드는 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서 한번 볼까요? 여성에서는 보면은 이 외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음핵이 있고 여기 이제 요도 소변 나오는 입구가 여기 요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질이 있고 항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 이제 소변하고 질하고 항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방광의 문제가 남성보다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요 질 속에도 항상 잠재하는 균이 있잖아요, 그죠? 질은 균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꼭 성관계해서 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균이 있어요. 그게 정상세균이라 하거든. 그럼 질 속에 있을 때는 이게 관계가 없는데 이놈이 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든지 또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가끔 이제 부부 생활하고 나서 다음 날 방광염이 와서 소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 질 속에 있는 균이 방광 내로 들어가서 염증을 앓게 하는 거예요. 다음 또 이게 이 항문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변 속에는 항상 대장균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장균이 비뇨기과에 염증이 생기는 균 중에서 가장 1번 균이 대장균이에요. 그 대장균이 여기 있는 게 여성들이 이제 뒷물을 하든지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균이 요 안으로 들어가기 아주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항문이 있고 질이 있고 요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기가 쉬워요. 또 남성은 요도가 길이가 한 25cm 되니까 기니까 염증이 방광 안으로 잘 안 들어가고 되게 요도염이 생기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여기에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균이 방광에 들어가서 방광염증이 잘 와요. 그래서 이 방광염증을 초기에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항생제만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지만은 만성적이 됐을 때 특히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방광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초기에 치료를 잘 못 받고 만성 방광염 오래 방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소변이 차기만 차면은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변이 이래 좀 차서 소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아랫배가 펀하게 아프신 분들 또는 소변이 마려우면은 참지를 못하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갔을 때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속옷을 내리기도 전에 오줌을 이렇게 찔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간질성 방광염이 와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치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약을 오랫동안 먹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소변에 문제가 있으면은 소변이 자주 마렵다 또는 소변 누르는데 뭔가 힘이 든다 잔뇨감이 있다 문제 있으면 산부과를 가는 게 아니고 비뇨기과에 오셔가지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아까 비뇨기과가 무슨 것인지 여러분 이제 비뇨기과 가는 거 안 부끄럽죠? 그 비뇨기과는 성병을 다루는 부분은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성병 때문에 오는 분들은 그냥 5%밖에 안 돼요. 지금은 95%는 전부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오는 이제 노년기 질환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남성은 소변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여성들은 소변이 이렇게 흘러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요실금 부분이 어떤 건지 또는 어떻게 하면 예방이 좀 되는지 또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성들도 남성과 역시 같이 이제 나이가 노년기가 되면은 젊을 때와 달리 이제 성기능 쪽에 문제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뭔가 이미지가 탁 떠오르죠. 뭔가 이게 소변이 마려워서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비비 꼬고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성분도 있고 남성도 있고 이게 젊은 층도 있고 그죠. 다 누구나 이렇게 소변이 마려우면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소변이라는 게 이게 방광에 이제 소변이 대개 소변이 차는 게 한 300cc에서 500cc 사이 정도 방광 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차면은 머리에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아, 이제 소변이 찼으니까 밖으로 가라. 내 보내를 신호를 오는데 그게 전까지는 이 방광이 이렇게 잘 늘어나 줘야 돼요. 소변이 우리가 한 300cc 찰 때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잘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소변이 빨리 가야 되고 자주 가야 되고 또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이 차면은 이 밑에 관략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도로 내려온 관략근. 요 관략근이 꽉 이렇게 힘을 주고 조아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오줌이 흘러내리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소변을 누라 이렇게 신호가 오면은 요 관략근이 열리면서 요 방광이 수축해서 소변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인데 만약에 머리 쪽에 이제 질환이 있다. 우리 뭐 치매도 있을 수 있고 또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또는 파킨슨 병이라든지 우리가 머리 쪽에 이상이 있으면 신경 전달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방광 근육들이 자연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다음 이제 그 하부요로 질환이라는 거는 아까 방광염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염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혈압 약도 있고 또 다른 신경과 약이든지 이런 약을 먹으면은 방광과 요도의 저장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본의 아니게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여성 요실금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들은 되게 저런 게 있고 그러면은 요실금 대개 우리가 빈도를 보면은 남성에서는 약 한 10% 정도, 여성에서는 35%, 여성들 엄청 많죠. 이렇게 여성분들이 대개 나이가 50 이후가 되면 상당히 요실금 빈도가 높아요. 이게 지금 35% 이상이니까 한국에서는 대개 한 45에서 50% 절반 정도가 50대가 넘으면은 주위에서 보면은 본인 모르게 오줌을 좀 이렇게 찔기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신경을 쓰죠. 혹시 이렇게 모임에 가서 냄새가 날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치료를 잘 안 하면 계속 이제 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잘해서 요즘은 이제 요실금 치료를 아주 간편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치료를 잘 받으면 요즘은 이제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잘 받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 생활을 갖다가 좀 더 삶의 질을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뭔가 어디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남성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전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립선 부분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남성 그 방광 입구에서 소변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줘야 되는데 비대증이 오면 이렇게 커져갖고 이렇게 꽉 막히죠. 막히게 되니까 소변이 이렇게 잘 나오던 게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힘이 들고 또 자주 마렵고 소변을 못 누워서 어쩔 때는 여성분들은 좀 드물지만 남성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응급실에 가서 소변을 빼는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게 많이 커져서 소변이 안 나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립선만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광이 문제가 방광벽이 여기는 매끗하죠.
그러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 제가 와서 대개 방광경 검사를 해보면 요 단계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줄. 이렇게 보면 힘줄 같이 생겨서 나뭇가지 같이 그죠. 이거는 방광 안에 근육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소변이 잘 안 나가라니까 힘줄이 생겨서 저게 생기면은 방광이 이제 탄력성이 떨어져. 탄력성이 떨어지면 소변이 차면 방광이 잘 늘어나야 된다. 그죠? 늘어나야 된다.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2단계가 되면은 2단계까지는 치료를 잘 하고 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요 단계가 되면은 회복이 그진 잘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근육 그 힘줄 사이에 이렇게 홈이 파이죠. 이렇게 이제 홈이 파이서 이거 개실이라 해요. 저 홈이 파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치료하기 쉬운 거는 고생은 급성기가 고생을 하는데 치료는 급성기는 치료하면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제 만성이 되면은 심하지는 않지만 괴롭히는데 이거는 치료를 해도 원위치를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계속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있으면 비뇨기과에 빨리 와서 치료해야 되는 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요실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러분들 왜 요실금이 있으면은 비뇨기과에 와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산부인과에 가면은 대부분 약 좀 주든지 아니면은 되게 다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실금이. 그렇게 무조건 수술해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저한테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 보면은 첫째 이게 복합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복합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배에다가 힘을 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침을 한다, 또는 웃는다, 또 띵뛰기를 한다, 계단을 위에서 털컹털컹 튀어내려온다 이러면 배에 압력이 걸리거든요. 그래 되면은 밑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복합성 요실금이라 해요. 이럴 때는 수술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복합성 요실금 수술을 하면은 그진 한 4, 5년 지나면 재발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술 방법들이 옛날에는 요실금 수술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딱 한 가지로 통일이 됐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테이프 수술 하나로 정리된 게 한 15년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테이프 수술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재발률이 거진 5% 이내예요. 또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한 2%밖에 안 돼요. 못하는 사람한테 가면 한 10%쯤 되고 그것도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대개 저한테 오면 한 98%는 한 번만 수술하면은 복합성 요실금은 평생 재발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뭐냐면은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은 우리가 소변이 마렵다 생각이 들면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소변 마려우면 조금 참지 이러면 좀 참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좀 나은 건데 마렵다 하면은 빨리 안 가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찔끔찔끔 이렇게 저리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거든요. 이거는 수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술하면은 더 심해져요. 절박성 요실금이 있을 때는 그 방광 안에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일 때는 약을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 치료를 하든지 다른 물리 치료를 해야지 수술을 하면 더 악화가 돼 가지고 소변도 급하게 가지면 어쩌면 잘못하면 소변을 잘 못 넣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혼합형 요실금이 있어. 이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들 대부분 여성들 저희들 와서 보면은 70%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세요. 같이 있으면은 1차적으로는 수술을 해서 요걸 먼저 치료를 하고 이걸 치료를 하면은 이게 따라서 좋아진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가 심리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기침하고 웃고 이러면은 항상 오줌이 흐르니까 어디든지 가서 조금만 소변이 차면은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혹시 모임에 가도 화장실만 먼저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절박성 요실금을 느낀 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오줌이 조금만 차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수술을 해서 복합성 요실금이 좋아지면 저절로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또 수술 끝나도 해야 돼요. 대개 그런 분들이 이제 혼합형 요실금의 한 절반 정도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일출성 요실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요거는 이제 조절이 안 돼요. 일출성이라는 거는 오줌이 차면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줌이 차서 우리가 물이 그릇에 많이 차면 넘치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방광의 기능이 아예 없어져서 넘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도 힘이 들고 안 되는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소변이 차면은 계속 뽑아낸다든지 또는 다른 이 배로 해서 이렇게 오줌을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수술을 해가지고 오줌이 다른 데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밑에 계속 이렇게 젖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광염이 있으면은 역시 이제 아까 급하게 가는, 이건 되게 만성보다는 급성 방광염일 때 그렇고요. 만성일 때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간질성 방광염이 있으면은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성 요실금 되게 아까 이야기했던 성인 여성의 약 한 40%, 우리나라에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500만 정도가 요실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다 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옛날은 환갑을 이야기했지만 요새는 7순 이제 8순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이렇게 나이 들었다 이야기하는 게 이제 20년 정도가 이제 이렇게 늘어붙어요. 지금 80이 되어야 옛날 60 환갑 지나고 나서 노인 취급받던 게 이제는 8순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8순 잔치하지 뭐 6순 잔치 안 하잖아, 그죠? 6순 하면 오히려 이놈이 나를 갖다가 노인 취급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기념 생일 정도만 하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삶의 그 수명이 옛날에 비하면은 그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늘은 거예요. 저희들도 병원에 이래 가서 보면은 이 환자들이 쭉 와서 보면은 80이 넘어야 이제 어른 행세를 하고, 이게 뭐 60대는 아주 청년이에요. 저희들 병원에 오면은.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요실금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게 이제 이 나이 드신 분이 자꾸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성 요실금, 여성들이 남성들은 잘 없는데 왜 주가 있냐 하면은 제일 큰 게 이제 분만이에요. 이제 애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받았던 분들하고 밑에 자연분만 했던 분들하고 요실금 오는 빈도가 보면은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낳았던 분들은 요실금 빈도가 좀 적습니다. 자연분만 했던 분들은 밑으로 할 때 요 밑에 근육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들은 오셔가지고 내가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갖고 지금 막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이렇게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이게 나중 이제 요 밑에 골반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좋아지는데 그래도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오는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여기가 요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방광유라 적어놨죠. 이게 또 문제예요. 방광유라는 거는 이래 방광이 요실금이 있으면서 밑에 처지가 있는 경우인데 수술할 때 반드시 요걸 알아서, 여기 만약에 같이 있으면 요실금 수술하면서 요걸 교정을 해줘야 돼요. 저기 교정이 안 되면은 요실금 수술해놔도 그거는 또 재발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가면 이런 것들 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또 문제가 있어 와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못 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또 재수술 받으러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의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그냥 대부분 한 8, 90%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가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같이 교정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이제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제 이게 기침을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평상시 정상적인 분들은 여기 근육에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압력이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딱 잡아주니까 소변이 안 흐르는데, 요 근육이 약한 분들은 여기서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럼 방광이 밑으로 축 처집니다. 내려가면서 방광이 원래는 비스듬해서 내려가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면서 이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줌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요실금 수술하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해요. 방광도 보지만 입구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방광 입구가 이렇게 조르개같이 이렇게 카메라 조르개같이 이렇게 싹 조아져가 있다가 이제 소변을 누를 때 저기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여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이 방광 입구가 이렇게 조리개 같이 이렇게 수축이 없어서 쪼지를 못하고 이렇게 열려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배에 힘을 조금만 줘도 오줌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시경을 해서 요 정도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테이프 수술을 하더라도
그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몸에 맞게 테이프를 갖다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하는 의사와 못하는 의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주는 하는 그게 이제 아주 그 본인만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방광염 이야기했죠. 방광염이 오면은 이렇게 깨끗하던 그 방광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꼭 그 어디 감기나 몸살 되면 열이 나면은 얼굴이 벌거지듯이 방광도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벌거지면서 이런 그 피 멍울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뭉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대부분이 한 번씩은 방광염 알아보셨을 거예요. 급성 방광염 알아보면은 소변 참은 아프고 참지 못하고 누도 시원치 않고 또 뭐 저녁에 몇 번 들락거리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방광염증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방광 근육하고 이렇게 점막층들이 이렇게 벌겋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민감도라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요. 되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상적인 방광은 용적이 300에서 한 500 정도 되고 여러분들 하루에 소변 몇 번 정도 넣으면 정상인 거로 생각하세요. 하루 8번. 그거는 이제 많이 들으셨네. 8번이 경계예요. 4번에서 대개 우리가 이제 물을 먹는 정도에 따라서 하루에 1000cc 이상 꼭 횟수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자기가 물을 어느 정도 드시는가 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물을 1000cc 이상 드시는 분들은 한 7번, 8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물 전혀 안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밥만 먹고 뭐 중간에 어쩌다 물 드시고 잘 안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4번 정도밖에 안 가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한 4번에서 한 8번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4시간 어떤 분들은 8시간까지 또 소변 안 가는 분도 계세요. 낮에 한 2번 정도만 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변을 그럴 때는 너무 안 가서 걱정하면 그럴 때 이제 안 가는 분들은 이제 물을 좀 더 먹으면 돼요.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노폐물도 걸러내고 좋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한 1000cc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1000cc 정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 1500cc 정도 이렇게 드시라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1000cc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이 몸 모든 것들이 이제 윤활 작용도 잘 되고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변이 이제 간격을 따졌을 때는 대개 한 2시간 이상 지나면 그런 대로 괜찮다 봅니다. 2시간. 시간마다 가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소변 횟수도 한 번은 일어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2번부터 3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역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또 2-3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더라도 아침 낮에 이렇게는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될 수 있으면 물을 이제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밤에 자꾸 소변이 자주 마렵겠죠, 그죠? 다음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지금 이제 복합성 요실금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절박성 요실금은 젊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방광 안에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 차면은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 방광 이 봐도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 세포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불로 아까 나무가지 같이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다 했죠. 여기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저게 이제 방광에 오줌이 차도 잘 늘어나질 않아요. 소변이 차도 늘어나질 않고 또 많이 차게 되면은 억지로 참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또는 이 방광이 견디기 힘들 정도 상태에 너무 오래 있으면 본인 모르게 오줌이 이제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방광이 이 몸이란 건 항상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딱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란 건 항상 이렇게 보상작용하는 역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변이 차가 너무 오래 가면은 방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줌을 밖으로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럴 때는 오히려 요실금이 다행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줌이 이렇게 흘러나와 보면은 방광이 손상을 많이 안 받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은 이게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소변이 꽉 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방광에서 오줌이 쉽게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까 방광이 그만큼 손상이 안 되는데 남성들은 이렇게 꽉 차가지고 되면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밑에 전립선이 커지가 있는 게 있고 요도 길이가 또 한 25cm 되니까 밖으로 못 빼주니까 방광이 이제 늘어나다가 자기가 힘을 탁 잃어버리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방광 기능 부전이라는 게 오거든.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방광에 대해서는 이렇게 염증이 오는 데는 여성들이 좀 불리한데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조금씩 빼주면서 기능을 보존하는 데는 남성들이 더 불리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아까 하부 쪽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경 전달 작용 잔대 요게 이제 아까 머리에서 여러분들 소변이 마려우면은 소변을 누라고 이제 신호가 간다 했죠. 그 신호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이제 이 머리에서 이 척추를 타고 척추에 내려오면은 이 허리 뒤에서 이제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이제 방광 쪽으로 소변을 내보내라 또는 소변을 참아라 하는 전달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방광 근육 쪽에 와서 조절해야 되는데 위에 신경에서는 소변을 참아라 이라는데 요 방광 쪽에서는 오줌이 차면 이제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경 전달 장애가 와서 방광 기능이 저하되고 이렇게 이제 수축 지장능이 감소된다. 그래서 여성은 이게 좀 적다 했죠. 남성은 이게 아주 좀 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방광이 이제 불안정해져서 절박금, 요실금. 그래서 복합성하고 절박성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그죠? 요실금이지만은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달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치료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실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요실금이 있는가 원인이 뭔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도 오면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검사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치료하는 쪽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첫째 요실금으로 인해서 불편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우리가 계속 이제 항상 패드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한 게 있고 또 패드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소변이라는 게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주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이 소변 이 코라는 게 가장 민감한 데 비해서 빨리 마취가 되는 게 코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세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환자분들 들어오면은 소변 냄새가 제가 빨리 분간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아주 심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없는 분인데 아주 심한 분들이 본인이 코로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세 이렇게 진하게 노는데 본인은 코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소변 냄새에 적응이 돼 보니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 옆에 사람은 딱 냄새 나면은 저 오줌 찌르겠구나 이렇게 금세 알아요. 소변 냄새가 여러분 소변 냄새 독하잖아요, 그죠? 그 찌린 냄새가 나니까 담배 냄새나 소변 냄새 비슷한 거예요. 담배도 피우는 분들 여러분들 담배 한 까치만 피워도 조금 멀리 가까이 오면 담배 냄새 금세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코틴 냄새나 소변 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요. 그 암모니아 그 성분 냄새가 비슷하게 찌린내가 나니까 금세 알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염증 계속 이제 그 요실금이 생기면은 또 패드를 해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외음부 쪽 이런 데 계속 흘러가지고 또 그 연고를 타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방광염이 자주 재발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치료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염증이 생기면은 역시 요실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부요로는 아까 이야기했죠. 콩팥이라 했죠, 여러분. 이제 요실금이 문제가 돼서 상부요로 콩팥에 또 문제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실금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요실금도 되지만은 소변이 잘 안 빠지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소변이 문제가 되니까 신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돼. 그래 되면은 초기 신장은 이렇게 잘 견디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제 심부전증이 올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신장 수술하는 게 아까 뭐 다른 것도 하지만은 콩팥에서 소변이 이렇게 잘 못 내려오도록 경우가 아까 결석이도 그렇고 아미수도 그렇고 또는 이제 협착이라는 게 있어요. 오줌 내려오는 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쳤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 협착이 와요. 협착이 오면은 소변이 밑으로 못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이 이제 붓기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신증이라 하거든요. 수신증이 오면은 신장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망가지다가 이제 그거는 아무리 약물을 치료해도 안 돼요. 그거는 수술을 해서 잘 내려가도록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신장이나 소변에 관한 수술은 전부 다 비뇨기과에서 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방광 결석이든지 이 방광 아까 계실이라는 건 이렇게 호미일이 파져 있다 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술이라는 게 치료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수술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적인 요법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이제 아주 좀 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주로 그렇게 하고 수술인 경우는 이제 좀 심하다든지 좀 나이가 드시면은 빨리 해주는 게 좋다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실금 예방하는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식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광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뗄 수 있으면 적게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먹으면은 방광에 자극이 가면은 소변이 자주 마렵다, 못 참는다, 요실금이 올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알코올이 들은 음료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이거 뭐 어쩌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산 음료, 이제 그 콜라든지 사이다든지 안에 탄산수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으면은 이렇게 역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인, 이제 커피도 그래서 저는 대개 하루에 커피 같은 경우는 한 2잔 정도까지. 2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잔 이상 먹으면은 이제 자극 증상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 거 좀 안 좋습니다. 신주스 같은 거. 여기 이제 그 방광에 이제 우리가 주스 중에서 오렌지 주스 같은 거는 방광에 좀 안 좋은데요. 크랜베리 주스나 블루베리 주스 그거는 방광에 좋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 평소에 방광염 잘 오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주스를 하루에 1컵 정도 또는 2컵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방광 싸고 있는 그 점막이 있거든요. 그 막이 이렇게 이제 아주 안정이 돼서 방광염이 잘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균이 여러분들 아까 여성분들은 방광 내 균이 들어가기 좀 쉽다 했죠.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소변을 놓을 때 균이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이 피곤하다든지 또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균이 방광 내에 오래 머물러 있다든지 벽이 좀 피곤한 상태가 또 뭐 저항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침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발이 있어요. 그 세균들이 발이 있어가 방광벽에 부착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심하면은 이놈이 이제 피를 타고 다른 데 가서 옮겨가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대개는 방광벽에 다리를 탁 이렇게 찝어가 붙어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광벽이 튼튼하면 이놈이 잘 붙어 있지를 못해요. 그러 되면은 피곤해서 좀 안 좋다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물을 한 200, 300cc를 갑자기 마시면은 소변이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대개 한 15분에서 20분 되면 금세 소변이 마려워요. 그래서 소변을 2-3번 빨리 눕으면은 균이 이렇게 따라서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광염의 주된 이유는 소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몸이 피곤할 때 주로 많이 오니까 피곤한 거는 좀 덜 피곤해야 되고 좀 안 좋다 싶으면 빨리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소변을 여러 번 배출을 해보면 균이 저절로 딸려 나옵니다. 들어간다고 처음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다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몸 상태에 따라서 염증을 일으키는 분이 있고 또 안 일으키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방광염 한 번도 안 걸리고 평생 잘 가요. 그런 분들은 방광에 균이 안 들어가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균이 들어가더라도 자기 몸에서 방어를 하고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안 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단 음식, 초콜릿 같은 거, 꿀, 설탕 이렇게 단 음식. 그다음에 이제 뭐 우유 같은 기름기가 많은 부분이라든지 매운 음식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감미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소변 습관을 이제 잘 들리도록 하면 됩니다. 대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변을 너무 저는 한 3시간 안 마려우면 관계가 없어요. 마려운데 3시간 이상 참는다 이렇게 되면은 방광이 자꾸 문제가 오니까 한 3시간까지는 보통 괜찮으세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분이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마렵지 않은데 마려운데 그냥 그걸 또 참고 넘어가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방광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한 3시간 지났는데 소변이 마려우면 그때는 제때 가서 소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지 마세요. 참으면 이제 방광이 자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살이 좀 비만된 부분들 있으면은 역시 이제 이 부분도 그 비만이 있으면은 많은 병들이 오지만 그 중에서도 몸에 이게 저항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군인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데는 이 몸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 군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혈구라는 것도 있고 또 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이제 군인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를 하게 되고 몸 안에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제 비만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오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비만한 분이 한 분도 안 비시네. 전부 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다 날씬하시고 좋으시니 얼굴도 다 밝으시고. 다음 이제 여성 호르몬 이 문제가 좀 여성분들 자 여성 호르몬 치료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분. 또 안 좋다 생각하는 분. 아니 뭐 이것도 아이도 모른다. 예? 이것도 아니다. 나는 자 모르니까 오늘 들어보고 결정하란다 하는 분. 그래서 여성 호르몬 이제 저 부분은 뒤에 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꼭 주의사항만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또 뒤에 또 해드릴게요. 이제 담배라든지 변비가 있으면 역시 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변비도 역시 이제 오는 게 물하고 관계 있으니까 수분 섭취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게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이제 항콜린제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약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소변이 너무 자주 와서 약을 드실 때 입이 마른 분 있죠. 약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입이 좀 많이 마를 수가 있고 체질에 따라서 또 변비가 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항콜린제 대신에 또 다른 새로운 약이 이제 개발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이제 약이 새로 나와가지고 베타미가라는 약이 나와서 요즘은 입도 안 마르고 변비도 안 오는 이제 새로운 약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병원에 오면 처방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골반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전기 자극 치료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하고 요거는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 다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수술 성공률이 좀 낮을 때 재발을 잘할 때는 견디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수술을 하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술을 자꾸 2번, 3번 하기가 힘들고 우리 몸이라는 건 자꾸 수술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몸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 번에 끝을 내야 되니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다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있으면 수술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재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이제 빨리 하게 됩니다. 요 치료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이제 좀 잘 되는 분들은 한 70%까지 효과를 보는 분이 있고 효과가 적은 분들은 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골반 근력 운동은 질 근육 조이기, 항문 조이기, 소변줄 끊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이제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편안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편안하게 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하고 질 주위에 근육에 힘을 꽉 줘보세요. 힘을 딱 줍니다. 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세요. 이게 10초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뺀 상태를 또 10초를 지속하세요. 힘 뺀 상태.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서도 되고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해서 앉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해도 되고 자기 편한 자세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준 게 10초 동안 힘을 뺀 게 10초 동안 이게 1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회 적으면은 한 15회 해야 되는데 원칙은 한 25회 하는 게 좋아요. 25회를 아침에 25회, 저녁에 25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케겔 운동이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골반 근육 운동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보고 효과를 보는 게 아까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나아요. 아침에 25회, 저녁에 25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요실금도 좀 좋아지고 근육이 좋아지니까 또 부부 생활을 할 때 질 쪽 근육이 강화가 되니까 또 부부 생활하는데 성감도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골반 근육 운동하면 하는 방법 알겠죠? 쉽죠? 제일 쉬운 거 가르쳐 드린 겁니다. 본인이 집에서 이제 아침에 25회, 저녁에 25회 딱 하시면은 골반 쪽에 있는 근육이 아주 좋아집니다. 대개 아무리 못해도 3개월은 해야 됩니다. 3개월. 우리 헬스 여러분 이 헬스 하면은 이 근육이 이 금세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해야 되고요. 또 그거는 하다가 안 하면은 또 없어집니다. 3개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또 계속 그렇게 한 25회씩 하는 게 좋아요. 시험 보면은 만약에 막 3개월 열심히 하고 한 2달 시험 보면 또 원위치 돌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실제로 효과를 보면은 여기 이제 방광이 있고 여기 골반 근육이 약해 있다가 이 골반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근육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육이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기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절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되는 또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근육들은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장 운동하는 거 안에 대장 그는 자율적으로 운동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 그렇게 그 평활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활 근육들은 대개가 자율적으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 근육들이에요. 그런 근육들은 우리가 훈련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안에 신경이든지 습관이든지 이런 게 따라서 저절로 조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체근육이라 하죠. 이런 것들은 체근육들은 본인이 이렇게 훈련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헬스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했다가 안 하면은 이게 또 금세 이렇게 또 빠져서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 걸렸다가 돌아가는 거는 한 달만 쉬면 또 원위치로 빨리 돌아가요.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왜 수술을 많이 하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또 조금 쉬면 원위치 돌아가니까 신경이 쓰이고 피곤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자 해서 하는 게 이제 요즘은 수술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방광 훈련은 뭐냐면 이제 아까 방광 참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1시간, 2시간마다 계속 화장실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염증이 없는 한에는 한 3시간까지 참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참는 연습을 시간마다 가는 분들은 한 2시간까지는 참는 연습을 조금 하세요. 그때 이 안에 상태에서는 요실금이 잘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시간 정도 오줌을 참도록 하는 연습을 하면은 방광 근육이 이제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적응이 되고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광 훈련은 최소 2시간 좀 더 할 수 있으면은 3시간까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훈련을 해서 방광 근육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기 자극을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을 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 자극 치료하는 거는 기구를 사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런 게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해서 아까 제가 가르친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려면 힘이 드니까 이 병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고 힘을 주세요 하면 힘을 딱 주고 힘을 빼세요 하면 힘을 빼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서 하는 그런 또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가르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하시면 굳이 병원에 와서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 치료라는 게 있어요. 신경 자극.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건 아주 쉽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놓은 지가 1999년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치료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자기장만 틀어놓고 책 보고 그냥 제일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옷을 좀 벗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지만은 요거는 그냥 일상 그대로 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요 근육을 자기가 이제 수축을 시켰다, 이완시켰다 이렇게 그 주파수를 따라서 요 근육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은 대개 저 치료가 한 20분 전후를 하게 되거든요. 20분 전후. 그래서 대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저거는 치료가 한 16회 정도 하면은 그제 많은 효과를 좀 보게 돼요. 그는 다 효과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효과를 보는 분들은 본다. 대개 하면 한 16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드리는 게 이제 이 술식입니다. 요 테이프 술식은 앞에 지금 수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제가 다 뺐어요. 그건 이제 옛날 방법들이에요. 옛날 방법들은 옛날에는 요실금 수술 방법들이 100몇 가지가 있었어요. 100몇 가지. 그 이유는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특출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해보고 저리도 하고 자꾸 해도 재발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수술한 선생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한 15년 전부터 테이프 술식 이게 나와가지고 요 테이프 하나로서 이제 해결이 거진 다 돼버렸어요. 이런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런 테이프 이거는 몸에 들어가도 아무 해가 없는 테이프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방광이 있고 요 요도 여기 보시면은 방광이 있잖아, 그죠? 요 요도가 있고 요 테이프를 요 사이에 이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만약에 이제 힘을 준다든지 서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은 아까 방광이 이 근육이 약하니까 방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줌이 흐른다 했죠. 그렇게 되면은 요 테이프가 그 근육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테이프가 들어가면 이제 자리가 잡는 시간이죠. 수술하면은 대개 요 수술은 이제 수술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하면 돼요. 그렇게 별로 안 걸립니다. 수면 마취 우리 위 내시경 하듯이 수면 마취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은 하루 합니다. 보통 일반 병원은 그날 당일 보내는데 저는 무조건 하루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동안 일어나놓고 쉬고 방광을 쉬게 하는 게 뒤에 재발률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게 소변 줄을 꽂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변을 안 누고 편안하게 이 왜 그러냐면 테이프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처음에 자리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프 사이로 이제 살이 차 올라와서 딱 물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6주.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6주 정도는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냥 일상생활은 괜찮는데 무거운 걸 든다든지 또는 수영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을 많이 주면은 이 테이프 자리 잡은 게 이 움직이게 되면은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한 6주만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은 다 괜찮습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그 다음부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98%는 한 번만 하면은 이제 평생 요실금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게 방광수축 이거는 약물치료 이야기했고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도 오줌을 그냥 오줌만 차면은 찔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같은 그런 걸 해서 해결 안 되는 그거는 신경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요 척추에다가 요런 전기 이 자극을 담당하는 그런 이런 그 기구를 이렇게 딱 심어놔요. 여기 심어놔 놓고 여기에서 이게 전기를 쫙쫙 보내가지고 이 소변이 빨리 놓으려면 못 나오게 이렇게 탁탁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이제 이거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그런 또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경우는 아주 이제 심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토픽 중에서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여러분들 삶의 질에 중요하니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성분들도 성기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뭐 성은 알다시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이거는 뭐 평생 지속이 되고 있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럽 쪽이든지 요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이렇게 모든 그림이 1800년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이제 노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은 학습된 경험에 의한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게 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알도록 하시면 돼요. 첫째는 성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부부가 성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첫째는 relation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친밀감이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좋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recreation이라 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도 있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젊을 때는 이제 그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이죠. 이건 procreation에서 이제 우리가 애를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그 통계를 내 보니까 남성에서는 약 한 57%, 여성에서는 64%가 성생활의 만족도를 나는 뭐 관계를 해도 느낌도 없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게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남성에서는 보면은 이 남자로서의 이 자신감이라든지 또는 가정생활이라든지 또는 아빠로서의 자기 그거라든지 뭐 또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게 이 만족을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의 이 자기가 느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대개 이게 한 20% 전후가 만족도 없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80% 전후가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생활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성분도 역시 또 비슷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잡지에서 대충 뭐가 보기는 봤지만 어떤 생리적으로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이제 지금 이걸 외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학적인 상식이다 생각하고 한번 듣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상식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생리는 첫째 성욕기가 있어요. 성욕기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성욕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가지면은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죠. 흥분을 하게 되고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접촉을 하면은 이제 관계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남성은 사정을 하게 되고 여성도 역시 사정을 되면 이게 이제 오르가즘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 성욕기는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남성들 여러분들 대개 이제 뭐 남자들은 늑대다 이렇게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예쁜 여성만도 뭐 침을 질질 흘리서 하니까 늑대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생리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성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거는 종족 보존이거든요. 그럴 때려면은 이렇게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야 종족이 보존이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남성들은 제일 첫째로 오는 게 시각입니다. 이게 예쁜 여성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관계를 갖고 싶다는 느낌이 이제 본능적으로 오는 게 이게 뭐 남자가 엉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섹시한 여자를 보면은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는 그게 이제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엉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본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냄새에 또 남자들은 또 강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향수를 많이 하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예쁘고 이 향수가 이렇게 딱 오면은 그냥 이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잘 넘어가는 이유가 화장을 좀 진하게 해가 있고 또 옆에 바르고 있으니까 본인 모르게 이렇게 싹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적이고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남자가 아무리 멋있고 뭐 하더라도 저 남자를 한번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위기만 잘 맞춰주면 깜빡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카사노바가 왜 많은 여성을 거느린지 아세요? 그 여성의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렇게 항상 머리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와 달리 남자는 딱 보면 적극적으로 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만 여성들은 이제 머리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남성한테 만약에 넘어갈 때는 밤에 어서서하고 분위기가 있을 때 넘어가지 대낮에 이렇게 잘 안 넘어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분위기가 안 되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성욕이 일어나는 게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흥분을 이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서로 접촉을 하면 흥분을 하게 되는데 요 뒤에 과정은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 남성은 발기를 하게 되고 발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액이 처음에 조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윤활 역할하는 액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사정을 할 때 이제 오르가즘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성에서는 이제 한번 보시면요, 흥분기가 되면은 질이 이제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여기 이제 소음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소음순 아니고 그 크리토리스 그러니까 음핵이 남성에서는 남성 성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천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서로 분화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 남자가 발기가 되면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불룩 서듯이 여성분들도 흥분하거나 하면 여기 피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음핵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 발기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이 되면은 요 주위가 이렇게 약간 이 팽창이 되면서
이제 오르가즘이 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이 질 전체에서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요 앞에 보면은 앞쪽 부분 여기에 손가락 그렇게 이 마디 두 마디 딱 들어가는 마디 안에 좀 되게 한 3cm에서 5cm 되는데 이게 G 스팟이라는 게 G 스팟 들어보셨어요? G 스팟이라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여성의 가장 큰 오르가즘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여기 그 음액 쪽 위에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가장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은 요 앞부분을 자극을 주면은 가장 오르가즘을 느끼게 돼서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건데 그동안 자기 몸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면은 요 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이럴 때도 남성만 사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여기서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도 절정기에 이러면은 사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노는 액이 왜 그러냐면 요게 남성 정액의 3분의 1이 전립선에서 나오거든요. 요 G 스팟이 뭐냐면 남성하고 전립선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전립선이 남자는 전립선이 되고 여자는 이렇게 G 스팟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가 사정할 때 액이 나오듯이 여자도 그 마지막 절정기에 이르면 여기서 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도 사정을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많이 이제 그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 성이 흥분이 되어서 서로 극침을 느끼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여기 보시면은 빨리 발기가 되면은 빨리 이렇게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을 빨리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여성들은 남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싶다 느낄 때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이하고 본이가 있고 하듯이 전이를 시간을 이렇게 적어도 10분, 15분 정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쯤 돼야 여성 몸이 이제 달구어지는 거예요. 달구어지면은 아까 이제 흥분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 상태가 됐을 때 서로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은 남성만 이렇게 하고 여성은 전혀 여기서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 생활을 계속 이 상태로 했다 하면은 그분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자기의 그걸 성감을 하나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몸이 무디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달구는 방법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저는 남성들 이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 같은 데 가면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본인도 여성도 권리를 찾아야 돼요. 권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 하면은 내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자기가 필요한 걸 요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본인만 손해요. 그렇죠?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하고 달리 또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은 남성은 이렇게 사정 한 번 할 때 극치감을 느끼지만은 여성들은 한 번만 느끼는 분도 있고요. 체질에 따라서 계속 오르가즘을 여러 번 느끼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자기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남성은 이렇게 이제 성감대가 여기 앞에 여기에만 있지만 여성들은 귀, 입, 목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감대가 어딘가를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부분을 어떤 부분들은 귀만 이리 만져줘도 아주 그 성적 만족을 느끼면서 이렇게 쉽게 또 오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겨드랑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삭션을 조금 해주면 또 오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둔부 쪽에서 오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몸마다 다 여러 군데 있는데 여성들은 이 정도가 꼭 성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유봉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성감대가 어디가 민감한지를 본인이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 딱 정해져 있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 이걸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르가즘이니까 우리 오르가즘을 못 느끼면은 섹스를 이렇게 성관계를 해도 그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하잖아요.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막 시시하게 넘어간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G 스팟이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액이 쫙 분비가 될 때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데 남성하고 여성이 다 그 사정을 한다 했지 그죠? 그럴 때는 땀도 나고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고 혈압,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남성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넘어가고요. 여성에서는 오르가즘이 올 때 가슴, 유두, 질, 경부, 자극을 통해서 느끼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멀티 오르가즘, 오르가즘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또 꼭 여성분들은 남자는 꼭 이렇게 관계를 해야 자기가 만족을 느낀다. 여성은 관계를 안 해도 이렇게 애무만 잘해줘도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아까 성감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성관계를 안 해도 이렇게 타치만 잘해줘도 꼭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액 아까 이야기했듯이 젊을 때는 되게 음액 부분을 타치를 하면 오르가즘 잘 오르고 질 오르가즘은 아까 이렇게 G 스파트 그 부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되게 그쪽 부분이 더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성분들은 상상만 해도 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그래서 여성은 이 머리 안쪽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은 절대 생각을 해갖고는 절대 사정 안 돼요. 뭔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줘서 배출을 시켜야 되지만 여성은 그냥 자기가 뭔가 상상을 하고 기분만 좋아도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남성과 여성에서 오르가즘 차이일 때 과연 오르가즘 느낄 때 누가 더 좋은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9배 정도 더 좋대요. 그렇게 여성이 이익이다 이거지. 부부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익된 그 점을 잘 찾아 먹지를 못한 분들은 손해되겠지 이때까지. 그래서 이걸 잘 찾아서 느끼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앞에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러고 성감대 자기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두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첫째는 심리적 여성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상대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뭐 서로 성이 나는 있다든지 또 분위기가 옆에 뭐가 뭐 잡음이 들린다든지 애들이 울어서 한다든지 뭐 이래서 하면은 여성들은 그냥 오르가즘에 오르다가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중요하고 또 여성들은 피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신경을 하니까 만약 이게 잘 안 돼 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이 성행위 자체를 이 부분이 있으세요. 보통은 그렇다게 생각하는데 어릴 때 자랄 때 자기가 이제 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성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할 수 없이 하지는 하지만은 성한다는 게 대해서는 이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성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에 처음부터 이게 딱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 마릴린 monroe 아시죠? 그 유명한 미국 배우. 그 영화 배우도 하고 원래는 그 마릴린 monroe가 처음에 콜걸이었어 콜걸. 그러니까 이제 그 발탁돼 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되고 말년에도 여러 남자를 거치다가 결국 이제 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그 마릴린 monroe가 성이 불감증 환자예요. 여러 남자를 거치는 이유가 한 남자의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애가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어느 집에 양녀를 들어갔는데 그 양 아버지한테 어릴 때 이제 이래 당하는 이제 트라우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한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집을 나와가지고 이 콜걸 생활을 하다가 그 유명한 감독에게 이제 발탁이 되어서 배우가 돼서 날리게 됐지만은. 어릴 때 한 번 여성분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그렇게 어린이들 항상 우리가 보호를 잘하고 잘 크게 해주는 이유가 여성분들은 한 번 트라우마 입으면 평생 이렇게 가는 게 많으니까 항상 부모님들이 애들 밤에 조심하고 뭐 하고 걱정시키는 이유가 이제 여성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릴린 monroe가 어느 남성에게 해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남성 저 남성 일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그 부정적인 자기가 성에 대한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경험을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감이 개발 안 돼서 이렇게 경험 미숙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충분한 자극 아까 그 남편한테 이건 요구를 하라 했죠. 그 요구를 해서 충분한 자극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르가즘을 잘 느끼려면 이게 이제 마지막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성감을 개발해봐야 어디를 타치를 해봐가지고 어느 부분이 자기한테 가장 민감한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할 때 가만히 목석같이 있으면은 상대편도 별로 느낌을 못해요. 그래서 좋으면 아 좋다, 아 좋아. 아니면은 막 신음을 낸다든지 얼굴을 기쁜 표정을 낸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섹스하는 데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생각하면 생각하고 뭐 공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재미가 싹 날아가니까 이럴 때는 이게 대한 집중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몸을 항상 이제 이렇게 힘을 너무 확 안 들어가게 릴렉스하는 게 중요. 아까 이야기했던 케겔 이제 연습 있죠. 케겔 운동 그거 잘하면은 이 질 쪽에 근육도 힘이 생기니까 상대편도 이렇게 만족을 좀 느끼게 되면은 서로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면은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 되게 뭐 우리가 남성에게 제가 가서 주로 이야기하는데 애무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근데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 사랑을 좀 속삭여 주라. 사랑을 확인시켜 주라.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남성들한테 가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 성기능 장애들은 대개 아까 이게 분류를 했듯이 첫째 성욕 자체가 아예 이제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이 성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니까 이 자체적으로 문제 오는 게 되게 한 30%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흥분이 몸에서 반응을 잘 하는 흥분 자체가 약 한 36% 이게 가장 많죠. 그다음에 이제 극치감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22%.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관계를 할 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경련이 일어나서도 문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이 요실금이 있을 때, 아까 내가 치료를 하는 이유가 성기능 관계를 할 때 요실금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실금 있는 여성 4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400명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323, 약 한 80%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행위 중 요실금이 생기는 게 24%예요. 그러면은 약 한 320명이 한 7, 80명 정도가 관계할 때 이제 요실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삽입할 때 오는 경우가 있고 극치감 중에 오는 경우, 이렇게 요실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치료를 안 받으면은 부부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기능 장애, 그러면 치료는 되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단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부부간의 이제 사랑과 신뢰도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서로 성적 만족을 간다든지 또는 고정된 이제 생활 양식 탈피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부부간에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신뢰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가지려면은 서로가 이제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냥 집에 가면 밥만 먹고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남자는 또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자꾸 붙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뭐 애교가 많이 뜬다 해서 싫어하는 남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이제 뭐 운동도 같이 한다든지 뭐 하는 게 서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옛날 영화 나왔을 때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에 비아그라가 처음 나올 때예요. 비아그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비아그라 약 살려고 줄을 서가 있고, 여성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각자 자기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서로가 상대편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동안 뭐 여성분들은 주로 자식 문제가 가장 하니까 자녀 키운다고 고생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했고,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일한다고 고생해.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고 이제 후회하는 시점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시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에서 가장 뭐를 하는 게 최선인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나이든 막 행세를 하지 마시고 젊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과 대화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젊게 생각하면은 몸이 젊어지는 그런 물질들이 자꾸 분비가 되고, 노인 행세를 하면은
노인에 합당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돼 있어도 우리 몸을 아직도 90%를 잘 모릅니다. 몸 구조는 그지 다 알지만은 일어나는 현상을 90%도 몰라요. 지금 10% 아는 것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일어나는 지금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몸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게 생각하고 이렇게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성분들은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호르몬 뭐 치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뭐 주사도 있고 먹는 약인데 되게 먹는 약을 드실 거예요. 먹는 약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작용이 이제 유방암, 자궁암, 남자는 전립선암인데요. 호르몬 치료를 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이 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덕이 되는 게 이게 있고, 여기 이제 해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르몬, 여성들이 이제 대개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은 거진 다 이제 호르몬 장애가 오니까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자결감, 성기능, 비뇨기 정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되고, 그다음에 심혈관계도 이렇게 어떤 논문에는 좀 안 좋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괜찮은 데 있어요. 그러나 대개가 괜찮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치매 예방도 되고요. 뭐 대장암, 직장 감소되는 데 비해서 이게 신경 쓸 거는 이제 제일 문제가 자궁 내막암하고 유방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저희도 남성에게, 저는 이제 주로 남성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치료를 하면은 반드시 6개월마다 이제 혈액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암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보고, 문제가 있을 때 되면 그때는 호르몬을 중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이렇게 받으면서 치료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혈전 문제, 이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또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제일 두 가지 문제는 요거니까. 그래서 이 호르몬 투여의 1차적인 목적은 성적 회춘이 주고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몸 컨디션도 좋은데, 여기서 보면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요 전문 그 부분만 해서, 그러나 이제 본인이 또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은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또 안 하는 게 좋죠. 그거는 또 심리적으로 본인이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거는 이렇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로서는 호르몬 말고는 처음에는 이제 여성용 비아그라가 조금 나왔어요. 그건 아직 시판은 안 됐고, 실험적으로 여성에게도, 남자는 되는데 와 여자는 안 되냐 이렇게 써보니까 여성에서는 효과가 아주 좀 미비해가지고 이제 이게 시판이 안 되고, 작년 10월달에 이게 이제 에디라 해서 여성 전문 이제 그 치료제가 미국에서 FDA 이제 이건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게 보면 여성 거는 분홍색이죠. 여성 이제 좋아하는 취향 분홍색. 남성은 이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면 요 차이가 뭐냐면은, 남성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잘 가게 해서 발기가 잘 되게 해주는 것 대신에, 여성은 아까 뭐가 중요하다? 머리에서 생각이 중요하다죠. 요 약은 머리에서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흥분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요 놈을 조금 이렇게 잘 하도록 하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억제를 시키거든. 그렇게 세로토닌 자체를 작용을 못하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여성한테 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요 약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FDA 공인을 얻어서 이름도 예쁘게 짓지, AD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치료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여기 이제 이것도 잠깐 나왔다가 요즘은 그 여성들 에로스 CTD라 해서, 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남자들도 발기가 잘 안 될 때는 이런 음압을 이용해서 물리 기구가 있거든요. 여성들도 요거는 이제 그 음핵 쪽이 팽창이 잘 안 될 때 요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팽창이 돼서 성감이 증가되는 그런 이런 기구가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그 보너스는 뭐냐면은, 그럼 남성들은 그 발기부전이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편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개 남성들은 40에서 70대 보면 거진 절반 정도가 발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원인들은 이제 뭐 이 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든지 또는 신경, 내분비, 약물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성에서는 꼭 발기가 잘 안 될 때 문제가 왜 중요하다 저희들이 생각하느냐면은 발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뇨병, 고혈압, 혈관에서 심장 이렇게 성인병이 발기가 잘 안 될 때는 이게 지금 오고 있다는 증거고 저기 성인병이 왔으면은 발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발기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빨리 성인병에 대한 체크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꼭 발기가 성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건강의 척도도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제 치료약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약이 엄청 많습니다. 비아그라 제일 처음 나왔죠. 그다음에 시알리스.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 차이는 비아그라는 1시간부터 효과가 시작돼서 4시간까지 효과가 있고요. 그럼 1시간 약을 드시고 1시간부터 4시간 사이. 요 시알리스라는 약은 2시간부터 효과가 있어가지고 24시간까지 또 어떤 분은 36시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 부부들이 혹시 안 되는 부분은 약 토요일 날 하나를 먹으면은 이제 헤어질 때까지 괜찮다는 게 이제 요 시알리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이제 동아제약에서 나온 것도 이것도 역시 2시간부터 한 16시간까지 효과가 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약들이 개발이 많이 됐어요. 여기 이제 엠빅스는 SK 동아에서 2개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약값들이 비쌌습니다. 한 알에 전부 다 10,000원, 15,000원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특허가 풀려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약값이 이제 5,000원대 이하로 다 싸졌으니까 이제 이용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지금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특허가 풀려서 나오는 게 대개 한 18군데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고 시알리스는 뭐 50 몇 개 회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복제약은 좀 큰 회사 좋은 걸 써야 되니까 그런 회사는 한 서너 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습니다.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을 안 될 때는 이렇게 주사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주사를 줘가지고 발기를 시키는 게 있고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보형물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은 수술 받는 분들이 나이 드시서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자기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부인이 이제 50대 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자기가 이제 아까 약을 해도 안 된다, 주사도 안 되면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이렇게 기계를 넣어서 장치를 하면은 요 스위치를 탁 누르면은 이렇게 발기가 탁 됩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를 탁 끄면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였다 살렸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놓은 그 기구 중에서 가장 저걸 하면 이제 100% 부부 생활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남성들이 관심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부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딱 맞으니까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